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알고리즘 매매와 관련한 이야기를 또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해서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 한 분을 모셨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윤성 씨를 모셨습니다. 저희 최윤성 씨군요. 아유, 또 성을 또 바꿔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성 씨를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성을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뢰를 처음 뵙자마자 신뢰를요. 최윤성님. 네, 일단은 알고리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우리 최윤성님은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알고리즘 매매를 또 활용을 하셨다라고 이제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살짝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데이터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또 네. 부캐릭터로 개인 투자자인 최윤성입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한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경력이 한 몇 년 정도 나요? 4년 정도. 4년? 4년 정도요? 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나의 주식 수익률이 주변 지인 대비 월등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가장 최근에 2021년, 2022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2020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지금 4년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하니 네. 주식 투자자 완전 처음 1년 차 때는 모두가 시행착오를 겪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10년, 한 15년 이 정도는 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4년 경력인데 그래도 주변 대비해서 수익률이 괜찮다?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시장이 요즘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 투자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괜찮았다. 이 말씀 아까 저와 잠깐 했었잖아요. 네. 한 어느 정도 났었던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한 40% 정도. 종목, 한 종목에? 네네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던 최근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한 40%의 종목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그 이유가 그래도 알고리즘 매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그게 정말 궁금해요. 저도 알고리즘 매매가 다양하게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활용하기가 쉬울까?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 혹시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 현업을 하시고 있는 일이 직종이. 네. 그런 쪽이어서 이게 알고리즘 매매가 쉬우셨던 건 아닌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네. 친구들과 함께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활용보다 이거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가 친구들도 네.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주변 친구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친구들도 네. 되게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네. 이제 하나하나 저희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기에 그 좋은 성과를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낼 수가 있었고 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슬슬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알고리즘 매매라는 것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써봐야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최윤성님은 어떤 계기로 그렇게 쓰게 되셨던 거예요? 네. 저는 2008년이랑 2020년에 양적 완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 양적 완화 이후에 제가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네. 우리 윤성님이? 네네네. 저 또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하기 위해서 네. 투자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매매 기준을 잡고 그런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투자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주식 경력이 그렇게 네. 따지면 4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실전에 들어간 것이 4년인 거고 네. 2008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오래전부터 이제 관심 투자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공부도 하셨고 이랬던 거네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실전에서 이제 또 빨리 성과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때요? 알고리즘 투자를 적용한 결과 그 이전과 이후 좀 많이 다르던가요?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투자 아카데미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네. 뭐 달러 인덱스, 채권 금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 등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해서 그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지만 2020년에 큰 변동성 장에서 엇방향 매매, 엇박자 매매라고 엇방향 매매를 하면서 큰 손실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투자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되게 좌절이 심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문가의 분석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기준을 스스로 잡아서 투자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투자에 적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문가 많죠. 뭐 좋은 얘기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소화를 잘 하지 못하면 내 계좌는 늘 깡통이고 늘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종목을 뭐 예로 든다고 해도 좋은 종목 많죠. 이걸 사요. 근데 팔 타이밍을 못 잡으면 그건 그냥 꽝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늘 그래서 경제방송을 보면서도 어려워요. 왜 손실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끝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윤성님처럼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플러스를 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제 준비하신 자료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윤성님이 스토리를 좀 풀어주세요. 네, 하나씩 볼게요. 알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시장에서 이 방향이 맞다는 거를 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었고 이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를 먼저 네. 보시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표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시황,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였다면 지금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바탕에 보이는 색깔로 단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뭐예요? 노란색은 시장 상황이 좋다. 좋다. 네, 좋다. 하늘색은 하늘색은 안 안 좋다. 좋다.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네네. 알고리즘을 지금 가지고 코스피인가요? 코스피 차트예요? 이거는 KT입니다. 아, KT? 네. 어머. 아, 그럼 KT 지금도 좋다는 시그널이에요? 지금도 노란색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이것도 1월 초부터 네. 노란 색깔이 2월 초부터 계속 노란색인데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네. 검토하라는 그런 간단한 방법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또 결합해서 봐야죠. 보셔야 되겠지만 네네네. 네, 여기서는 일단 그 바탕색을 보면 네. 알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노랑 색깔 라인을 보시면 네. 외국인 지분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에는 외국인 지분율을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네, 좋아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지수나 업종 이야기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이제 KT 차트를 봤는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그렇구나. 내 종목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게 돼서요. 그런데 이 이제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지금 뭐 못해도 한 2,500개 정도가 종목이 되는데 그 많은 것을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던가요? 네. 다 가능하고 분석이 다 결과 점수로 보여지거든요. 네. 아,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점수와 시각화가 다 같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왔는데 네.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볼게요. 어떤 화면인가요? 다음 네. 장 그냥 보여주시면- 말씀 주시면 돼요. 네. 저희 따라갈게요. 네. 뉴스나 유튜브에서 만약 전기차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네. 전기차 검색창에 전기차를 입력하고 아. 하단에 검색 버튼만 누르시면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 103종목에 대해서 봐야 될 순서대로 네.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그냥 종목 이름을 검색하는 게 아니군요. 그냥 주요 키워드를 검색해도 되는 거군요. 네. 키워드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종목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키워드를 듣고 투자에 접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네. 이거는
따로 투자를 공부하면서 섹터를 따로 정리하려고 해도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이거는 되게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네. 유용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오른쪽에 보여주는 표가 굉장히 이제 글자가 작아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지금 화면이 큰 화면이 아닌 이상은 잘 이제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크게 봤을 때 노란색이면 다 괜찮은 점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하늘색은 몇 개가 안 되는데 그거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낮다. 뭐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큰 시계열 월간과 주간 뭐 그런 큰 시계열에서 괜찮은 경우에 네. 이제 작은 일간 시계열에서 좋아지는 방향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 시간의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이제 표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이걸 먹여줘도 저는 옆에서 잘 모르겠네요. 네,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럼 먼저 TSE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으로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장비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분기 차트를 보시면 왼쪽 아래에 분기 차트가 보이는데요. 이 왼쪽 아래 네. Q로 되어 있는 네네. 분기 차트를 보시면 네. 가격 상승 전에 주황색 라인이 먼저 반응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렌지색 라인.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어디예요? 왼쪽 아래 Q 왼쪽 아래 Q. 네. 분기 차트를 보시면 네. 주황 색깔 라인이 가격보다 먼저 반응한 것을 네, 볼 이게 수 있죠. 외국인 지분율이라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을 먼저 높이면서 이제 가격 상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있다라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네. W 주간 차트가 보이는데요. 네. 네. 주간 주간 차트. 차트. 그 얘기군요. 네. 네, 주간 차트를 보시면 2021년 7월 고점을 돌파하고 한 달 정도 횡보 중인 걸로 보입니다. 네. 네, 한 달 정도 횡보 중인데 오른쪽 위에 일간 차트를 보시면 하락과 상승이 반복 중이죠. 그러네요. 네, 이제 방향을 잡을 시점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과 하락의 그 폭을 좁히면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방향을 잡을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 매매가 다 알려주긴 하나 우리가 이 표를 좀 익숙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차트를 다양하게 열어보면서 공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TS를 봤고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LG 화학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네, LG 화학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볼게요. LG 화학을 보시면 연간과 분기 맨 왼쪽에 있는 차트 두 개는 이제 노란색 바탕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고점을 찍고 이제 좀 조정 중에 있으나 아직도 바탕은 노란색으로 안정화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월간과 주간 차트가 보이는데 네. 월간과 주간 차트를 보시면 가격은 조정 중이지만 외국인들은 추가 매수를 했다는 그 오렌지색 네. 지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한 매도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추가로 매수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언제 기준으로 차트가 캡처가 된 건가요? 이건 어제 기준으로. 어제자 기준으로? 네. 그런 최신 상황까지 업데이트된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래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파란 부분이잖아요. 네, 아래 거는 파란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주간 기준으로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알고리즘이 해줬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얀색은 중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맨 왼쪽에 연간과 분기 차트를 보시면 상위 시계열이 노란색 바탕인 것을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하얀 색깔 중립이어도 조금 너무 하락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지켜볼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주간 차트 기준으로는 2021년 11월부터 이 알고리즘은 LG화학이 좀 위험하다라고 알려줬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맨 오른쪽 위에 일간 차트를 보시면 네.
하락하다가 이제 62평 파랑 색깔 이평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코스피의 일간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는 이 파랑 색깔 62평 아래에 있어요. 근데 LG화학은 이 62평을 2주 전에 벌써 돌파를 해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대형주라고 관심을 가지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최근에 정말 LG화학도 정말 악재 뭐 쌓여 있다가 이제 뭔가 최근에 좋은 얘기들 들리면서 뭔가 주가도 좀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 알고리즘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긍정적인 뭐 신호를 지금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 엔솔은 올해 1월 27일에 상장한 종목으로 연간과 분기 차트는 생략했어요. 그래서 월간과 주간, 왼쪽에 있는 차트를 먼저 보시면 네. 큰 폭의 조정 이후에 3월의 고점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 네, 왼쪽 보고 아래에 있어요. 주간 차트를 보시면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렌지 색깔의 외국인 지분율을 오른쪽 위에 있는 일간 차트로 보시면 이미 외국인 지분율은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 또한 네.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지금 기대를 걸고 한번 네. 지켜볼 만한 구간. 네. 좋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관심들 많으시죠? 네.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에 총 28종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HD 현대가 상승을 했지만 유일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일간 차트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네. 하락의 기울기, 하락의 속도보다 상승의 속도가 많이 가파른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검정 색깔 이평을 보시면 하락의 기울기보다 네, 상승의 네.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네.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에서 이런 기울기가 급하게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외국인 지분율은 그렇게 크게 큰 뭐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는 건가요? 네. 외국인 주황색 선은 지분율이 내려가고 크게 있잖아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너무 그 상승의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상승이 곧 임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단기간은 뭐 좋게 본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한다는 거군요. 네. 예,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가장 궁금한 거.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차트 네. 좀 볼까요? 워낙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인 종목이라서 같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연간 차트 왼쪽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95년부터 2000년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을 마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분기 차트를 보시면 일부 매도 중에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서 가격이 조정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가격이 조정 중인 그 폭보다 네. 오렌지 색깔의 외국인 지분율이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위에 네네. 있는 월간 차트도 같은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일간 차트를 보시면 62평 아래에서 네. 박스에 갇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이 알고리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파란색이고 네. 아직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라는 것을 코스피보다 약세라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거 차트를 통해서도 외국인들 뭐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에서 뭐 많이 들었는데 네. 이거를 또 눈으로 보니까 또 참 그러네요. 너무 미워요. 왜 이렇게 많이 팔고 나가는지. 어쨌거나 알고리즘은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현재이다라는 네. 말씀.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긴 했는데요. 네. 미국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군요. 요거 한 개만 볼게요. 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두고 계시다는 테슬라. 네.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내놓고 있던가요? 볼까요? 네. 테슬라를 보시면 고점보다 고점 대비 한 40% 하락 중이고 5월 24일에 저점 대비 20% 정도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간 기준 맨 오른쪽 위에 차트를 보시면 일간 기준으로
일간 저항에 부딪혀서 추세적인 상승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바닥은 일시적으로 확인은 되었지만 네.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니, 요렇게 옆에서 이제 우리 윤성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사인이구나라는 게 끄덕여지는데, 네. 그냥 표만 이렇게 딱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에게 딱 주어져 버리면, 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것도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과 노력이 조금 많이 필요한 건가요? 사실 활용은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 이거를 접했을 때 네. 너무 전 세계가 한눈에 보인다는 생각에 되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조금 사용이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네. 되다 보니까요. 예, 좋습니다. 알고리즘 매매에 관련한 이야기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하나 이제 되돌려 감기 우리 유튜브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요. 그거 한번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새겨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도 한번 그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하고 계신 최윤성 씨와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